소리 들리세요? 삐걱삐걱? 무서운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컴프레소 휴대용 에스프레소 기구를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오늘도 소개시켜드릴 홈카페 장비는요, 레버프레소라고 하는 휴대용 에스프레소 기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리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길게 리뷰를 하지는 않고 최대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 온도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컴프레서하고 레버프레서하고 두 개의 제품이 있는데 둘 다 예열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온도의 물을 같은 양을 넣고 한번 뽑아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ml 넣었고요. 네, 일단은 레버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72.7도, 72.8도 정도 나오네요. 바로 이어서 컴프레서도 한번 해볼게요. 보통 한 74도 약간 넘는 정도,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보다 아까 몇 도였지? 네, 확실히 레버프레소 자체가 온도를 훨씬 더 많이 빼서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출 자체가 굉장히 과소 추출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프레소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 한 것처럼 예열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물 온도 자체를 컴프레서보다는 약간 더 높여서 추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커피를 한번 담아 볼 건데요. 커피는 16g에서 17g 정도 사이가 가장 베스트로 좋았습니다. 15g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확실히 좀 양이 좀 적고요. 17g 이상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입자 자체가 이제 너무 얇게 해갖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실린더 자체가 견디지를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터져버리냐면은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팡 하면서 튀어나가거든요. 제가 한 2번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터지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잠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 생각에는 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고장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손잡이가 고장나기 전에 이 실린더 자체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번 정도 이제 터졌는데 터지고 난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요 틈 사이로 추출하기 전부터 물이 살짝 샙니다. 일단 뭐 추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네, 터진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16g 정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템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템퍼가 조금 문제가 심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안에다가 템핑을 해도 네, 일단은 양옆으로 컴프레서와 마찬가지로 유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템퍼 자체가 여기가 수평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모양이 잡혀 있는데 안 그래도 휴대용 에스프레소가 채널링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이 상태로 템핑을 하시게 되면요, 확실히 가운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 이제 채널 현상들이 더 발생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템퍼 모양 자체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템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ml짜리 템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핑 자체는요, 세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레버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추출 자체가 채널링하고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세게 눌러서 또
어떤 채널 형상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조금 살살 눌러서 최대한 밀도만 이제 잘 평균적으로 맞춰서 추출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샤워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가스켓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 부분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껍게 된 부분 자체가 이 바스켓 쪽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스켓을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얼마만큼의 물을 부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물은 최소한 80ml 이상 부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물을 넣고 위를 이렇게 들어서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담은 물을 전부 다 밑으로 추출해 내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다 누르셔도요. 손을 딱 떼는 순간 컴프레서하고 마찬가지로 압력이 풀리면서 이 안쪽에 있는 물들이 다시 위로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다시 들어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마저 다 추출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눌러서 추출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과대 추출된 맛의 커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실 때에는 한 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만큼 찍어 눌러서 추출을 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충분히 부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물 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르는 방식은요. 프리 인퓨전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프리 인퓨전을 주지 않고 바로 한번 찍어 눌러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프리 인퓨전을 주면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떨어지면은 한 몇 초 할까요? 한 15초? 좀 천천히 해줘 볼게요. 네, 추출해 볼게요. 네, 그래서 누르는 방식 두 가지, 프리 인퓨전 주고 안 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추출을 해봤는데 사실 원래 프리 인퓨전을 주게 되면은 채널링 현상이 조금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건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프리 인퓨전을 줄 때마다 오히려 채널링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프리 인퓨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눌러서 추출을 하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고요. 채널링 현상이 아예 없이 완벽하게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거는 거의 10번에 한 번 정도? 일부러 촬영하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일단 제가 맛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농도는 두 개 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프리 인퓨전을 준 게 조금 더 신맛이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단맛이라던가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인퓨전 없이 누른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점을 제가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실린더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커피가 과하게 많거나 아니면 이제 좀 너무 가늘면은 운이 나쁘면 터지는 게 아니고요. 거의 100% 터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번 터지면 두 번째 터지는 거는 더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잠글 때도 좀 꽉 잠가 주셔야 되고요. 꽉 잠그고 내리는데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잘 안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스탑을 하는 게 맞지, 거기서 그걸 추출을 하려고 누르시면요 안 됩니다.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무조건 터질 건데. 좀 무서운데. 눌러볼게요. 소리 들리세요? 삐걱삐걱. 무서운데. 이거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일단 정리하고 올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샤워 스크린. 이 샤워 스크린을 여기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바로 이제 바스켓을 결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요. 이게 일단 한번 꽉 조여지면 진짜 안 빠집니다. 특히 요거를 그냥 모르고 눌러서 추출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요 틈 사이, 요 나선 틈 사이에 원두가 다 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한번 그렇게 됐다가 정말 손이 찢어져라 돌렸는데 안 빠집니다. 거의 한 1시간 정도 사투를 벌여서 분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두가 안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꽉 조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안 넣네 하고 이제 풀으려고 하잖아요. 잘 풀리네. 죄송합니다. 잘 풀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원두를 넣은 상태에서 샤워 스크린 없이 잠그시면 네, 여러분 요거 분리해내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은 절대로 못 빼요. 정말 어떤 짓까지 했냐면 요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얘를 정말 있는 힘껏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빼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탠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품목이 아니고 따로 사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리뷰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쁘고 아담하고 정말 잘 만들었는데 얘를 어디다가 끼워도 이 손잡이가 내려오다가 여기에 닿습니다. 다음엔 그러니까 한 칸 옆으로 움직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한 칸 움직여도 여기서 닿습니다. 어디다가 갖다 놔도 이 손잡이하고 이 스탠드하고 네, 다 부딪혀요. 그래서 사실 요거 자체를 3발이가 아니고 4발이로 만들었으면은 사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맛에 대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요. 일단 맛은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컴프레서보다는 맛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써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 나와갖고 리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맛 자체는 컴프레서보다 약간 더 괜찮습니다. 단맛도 괜찮고요. 특히 약간 신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살려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약간 과소 추출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맛들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즐기는 에스프레소 자체가 약간 과소 추출됐을 때 대부분 다 맛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해서 뭐 싱글로 에스프레소 즐긴다거나 하는 거 저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바디감은 없어요. 그거는 컴프레서하고 마찬가지로 휴대용 에스프레소 기구, 뭐 미니 에스프레소 기구에서 바디감을 기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욕심인 것 같습니다. 바디감까지 생각하신다면은 플레어 에스프레소로 반드시 넘어가셔야만 제가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으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일리로 한 잔, 두 잔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프레스보다는 컴프레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저것 세팅도 바꿔가면서 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레버프레소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요. 매번 할 때마다 맛도 다르고요. 그리고 잘 나왔을 때는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떤 미니 에스프레소 기구가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잘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올 한 8월, 9월까지 1000명 달성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갖고 생각보다 정말 빨리 1000명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저도 요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이벤트 공지를 올릴 생각이고요. 당연히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커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릴 거고요. 대신에 뭐 5명, 10명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조금 수를 좀 늘려서 많은 분들하고 같은 커피를 한번 같이 즐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피드백도 주고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50명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아마 물건 자체는 착불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배송비는 들 것 같고요. 커피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럼형 로스터로 볶으면은 저야 정말 쉽죠. 근데 제가 요 전 영상에서 잠깐 짧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열풍식 로스터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5% 정도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계속 테스팅을 해가면서 볶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저도 열풍식 로스터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 나가면서 프로파일을 잡고 있는데 그냥 드럼형 로스터기 말고 요번에 제가 제작한 열풍식 로스터기를 갖고 커피를 볶아서 여러분들하고 맛을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이제 이벤트 관련된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때 꼭 맞춰서 시청을 좀 해주시고 빨리 접수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 1000명 만들어주신 거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